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팽창하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동부에서는요, 일자리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부에 가면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저쪽 끝에 있는 오리건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수많은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동부에서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오리건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레일은 산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 산길에 가게 되면 수천 대의 수레들이 오갔던 바퀴 자국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길가에 천막을 치고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피워서 뜨거운 음식을 해 먹었어요. 불을 피우려면 나무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하기조차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버팔로, 아메리카 들소의 바짝 마른 똥으로 땔감을 대신 썼다고 합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데는 6달이 걸렸어요. 동부의 모든 도시들은 이미 인구가 차고 넘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자 미국 정부는 그곳을 미국 땅으로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부의 여러 땅을 토막토막 나누었고요. 그 하나하나를 준주라고 불렀어요. 이 한 준주의 인구가 6만 명이 되면은 공식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준주가 공식주가 되게 되면은 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의회에 보낼 수가 있고 자신들의 정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주민들에게 호의를 보였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자 자신의 땅을 다 빼앗기고 말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마을과 사냥터를 이주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그들이 항상 살았던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보호구역을 만들었는데 그 지정된 곳에 원주민들을 몰아넣고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원주민들은 끈질기게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보호구역에 수용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제로니모라고 불리는 아파치족의 추장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사방에서 바람이 거침없이 불어오고 햇빛을 가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대평원에서 태어났다. 나는 막힌 데라고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답답한 보호구역에서 살기를 거부했어요. 1년 동안 그 뉴멕시코, 애리조나주, 를 쏟아지면서 게릴라전을 벌였는데요. 끝내 포로가 되어서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는 돌아가지도 못한 채 23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서부의 평원에서는요, 곡식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있었고 소를 먹이는 목축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밀과 옥수수 고기를 동부에다가 가져다 팔기 위해서 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평원을 배회하는 커다란 버팔로 떼가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주민들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쏘아 죽였거든요. 이제 버팔로는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서부의 모습도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1900년 무렵의 미국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다 팔아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공장이 생기면서 옷감, 쟁기, 빵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싼 값에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못 견디고 공장에 취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공장 주인들은 기계를 더 들여놓고 일손을 더 고용하고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투자자,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우선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의를 했어요. 이 이익금에서 나눠가는 몫을 주식이라고 불러요. 이 주식을 사는 일이 사람들 사이에 점차 퍼졌어요. 현명한 판단력에다가 행운까지 겹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산 그 주주들은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부자 중에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13살의 부모를 따라서 펜실베니아로 왔어요. 미국에 오면서 면직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평생 노동자로 살 생각이 없었어요. 야간 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는데 30대에 들어섰을 때 카네기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최대의 철강 회사를 소유했거든요. 1900년에만 4천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는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에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네기는요, 평생 3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대학의 장학금, 도서관, 과학연구를 비롯한 좋은 뜻을 가진 사업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자신을 자선사업가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그의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을 가로챈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부유한 주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일개 무법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